첫 번째 절입니다. 첫 번째 절에서는 수치 해석의 어떤 개요, 개념 같은 것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제목을 컴퓨터와 수학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컴퓨터가 원래 수학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죠. 그래서 오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닙니다.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나 컴퓨터 구조는 수학 계산에 적합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 해석 개념과 그리고 이제 C++에서 수치 해석에서는 이제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다뤘던 정수나 뭐 캐릭터 타입 이런 거 외에 이런 것을 다루기보다는 더블이나 플롯 같은 실수 타입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 타입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테니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치에서 어떤 부분을 다룰 것인지 전체적인 오버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는 계산기라는 것이죠. 컴퓨터는 예전에는 컴퓨터라기보다는 calculate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산기는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큰 액정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휴대용 계산기 이런 걸 많이 상상하시죠. 그러나 컴퓨터는 아주 막강한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막강한 계산기인데 디스플레이가 자유롭고 소리도 나고 뭐 이런 기기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기능은 계산이라는 것이죠. 컴퓨터는 계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컴퓨터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CPU라는 것이죠.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인텔의 펜티엄, 뭐 AMD의 에슬런 이런 것들이 CPU입니다. 이 CPU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입출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접근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연산 기능입니다. 연산 기능. 연산 기능은 단순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뿐만이 아니라 뭐 시프트 뭐 이런 연산들이 있죠. 그리고 이 연산들이 또 뭉쳐져서 하나의 펑션을 이루고 펑션을 서브루틴에 콜을 하고 뭐 이런 수학 계산을 위한 어떤 기능들이 있죠. 게다가 이제 이 수학 지금 다루게 된 이제 수치에서는 이제 실수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예전의 CPU들은 옛날 CPU들은 정수만을 다루게 돼 있을 거예요. 실수는 하드웨어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코어 프로세서라는 게 수학 실수 연산 전용 프로세서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이게 펜티엄 때부터 혹은 486 때부터 아마 기억이 납니다. 486 때부터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실수 연산도 CPU에서 직접 하게 되죠. 그래서 실수 연산이 굉장히 빨라졌고 수치 해석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더욱더 좋아진 환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는 계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왜 그러면 수치 해석이 중요하느냐? 수학이랑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수학 시험 칠 때 여러분들 계산기를 쓰지 못하게 하죠. 수학 시험 칠 때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특히 이제 공대 같은 데 들어가면 계산기를 쓰게 해주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많은 수학적 문제들을 손으로 풀었습니다. 이런 것은 대수적으로 이제 푼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수학적 문제들이 손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으로는 많은 수학적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적분 문제 같은 거 있죠. 적분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전체 적분 문제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만 손으로 풀 수 있고 나머지는 손으로 풀지 아직 푸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수치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거든요. 수치 해석이란 것은 실제로 값을 넣어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걸 그 계산 결과를 가지고 어떤 해답을 찾는 것이 해석적인 방법인데요. 이런 수치 해석을 통해서 많은 수학적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또 뭐 손으로 풀 수 있지만 너무 규모가 커서 사람 손으로 하기 힘든 것, 아예 불가능한 것도 풀 수 있지만 손으로는 아예 너무 힘들어서 못 푸는 이런 문제들도 수치 해석을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학에서는 100 by 100, 100 by 100의 행렬을 곱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데요. 아주 큰 행렬을 곱하는 것이죠. 이것을 손으로 풀기는 힘이 들겠죠. 그런 것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로 이제 행렬의 곱셈 알고리즘을 구현함으로써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학적 문제를 수학적인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수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컴퓨터가 해결하는 것이 항상 만능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는 절단 오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단 오차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실수를 나타내는 자료형, 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실수를 나타내는 자료형에 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손으로 볼 때는 3분의 1이라는 값을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됐죠. 이것이 어떤 전체를 3등분 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 수를 저장할 때 3분의 1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분선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실수로 바꾸는데 이 실수를 바꾸면 0.6666 해서 끊임없이 6이 반복되는 이런 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릿수를 가면 이것을 반올림해서 딱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끊어주다 보니까 벌써 여기서 0.000000001의 오차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해서 오차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차가 곱해지고 또 곱해지고 제곱되어지고 거듭 제곱되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오차가 증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는 절단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수치에서 결과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해서 항상 수치에서 결과를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검증을 통해서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수치에서 문제는 그냥 숫자로만 가지고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려봐서 경향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향을 보고 어떤 요 사이에 근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만나는 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그 실제 수치에서 해석을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차를 염두에 그러니까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컴퓨터의 어떤 절단 오차 이런 것에 의해서 수치 해석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제인 C++에서 실수는 어떤 타입으로 지원이 되는가. 지금까지 배웠던 자료 대형은 int나 long, 캐릭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롯과 더블이 있는데 이 플롯과 더블은 실수를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수란 것은 소수점 이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롯과 더블은 구조는 비슷합니다만은 크기가 차이 있는데요. 플롯은 4바이트짜리 데이터 타입이고요. 더블은 8바이트짜리 데이터 타입입니다. 4바이트니까 32비트가 될 것이고 8바이트니까 64비트가 될 텐데 실수를 어떻게 저장하느냐면요. 이런 식으로 저장하거든요. 보면 이 전체 바이트라 그러면 일부분 한 비트를 보통 많이 씁니다. 한 비트를 사인 즉 부호로 씁니다. 이건 정수와 마찬가지죠. 인터넷 탑도 제일 MSB가 부호로 써야죠. 그리고 어떤 일정한 부분 플롯 같으면 8비트가 되고요. 더블 같으면 11비트가 되는데 이 11비트가 지수부가 됩니다. 이 익스포넌트가 지수부인데 실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8 곱하기 10의 308성 이런 식으로 실수를 표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308 10의 308이라는 거 있죠. 이 308이 바로 지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지수부 외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을 가수부라 그러는데요. 가수부는 영어로 멘티스라고 그러는데 플러스는 23비트 더블은 52비트의 가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플롯보다는 더블이 그 데이터 타입이 크고
지수보다 더 많고요. 그리고 가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더블이 표현하는 범위나 정교함이 훨씬 더 좋겠죠. 플롯이 원래 실수는 선이 있다면, 이 선 사이에 실수가 있다면 뭐라 그럴까요? 쪼개도 간에 계속 수가 있는 이런 조밀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컴퓨터 다른 실수는 실제 이렇게 불연속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수부가 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0.66666이 끝까지 못 가는 것이, 못 가고 반올림해서 0.66667 이렇게 올려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불연속이 있다. 이 불연속이 바로 절단 오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플롯과 더블이 어떤 범위까지 표현이 가능한지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플롯은 약 3.4 곱하기 약입니다. 3.4 곱하기 10의 38선까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블은 1.8 곱하기 10의 3의 8선까지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에서 이 수치에서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다항식을 배울 것이고, 이 다항식에서는 주로 다항식 연산과 계산, 그리고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행렬을 배울 텐데, 행렬은 행렬 연산과 행렬의 곱셈과 덧셈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디터미넌트, 역행렬, 그다음에 LU 디컴포지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행렬을 이용한 어떤 1차 변환이라 그러나요? 리니어 트랜스폼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두 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방정식의 근을 찾는 문제. 이게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죠. 방정식의 근을 찾는 문제는 fx는 제로라는 이런 일반적인 방정식에서 이 fx가 제로라면 fx가 이렇게 있으면 0과 만나는 점이겠죠. 이 점을 찾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이것을 손으로 많이 풀었지만 수치 해석적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근을 찾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수치적으로 미분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수치적으로 적분을 어떻게 하는가. 이 수치 적분은 정적분이 되겠죠. 부정적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수치 적분은 어떤 함수의 밑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이런 수치적으로 미분과 적분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배울 것이 회귀 분석인데요. 회귀 분석은 통계학이나 실험에서 많이 쓰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원래 물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선형이 나타나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 보면요,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선을 오락가락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가장 근사하게 맞출 수 있는 이런 개수들 혹은 함수를 찾는 것이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실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수치에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좀 흥미가 있는 재밌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재미가 있을까요? 보는 것은 재밌는데 이걸 코딩하는 것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어쨌든 스플라인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플라인은 베지어 스플라인, 에르미스 스플라인, 그리고 비 스플라인 이렇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스플라인은 어떤 점 몇 개를 주고 이것을 근사하게 지난다든지 혹은 이 섬을 지나는 부드러운 곡선을 찾는 것이 스플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스플라인은 그래픽 툴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어떤 선을 부드럽게 그리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스플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